14페이지 왼쪽 하단에 특례 있죠, 특례. 그건 머릿속에 쫙 떠오르잖아요. 어제 그제 했으니까. 그 특례 쪽에서 기본계획 등 짤 때 같이 짤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특례도 아니고, 시험에 용도 지역은 지정하고 변경할 때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거쳐야 한다. 그럼 맞을까 틀릴까요? 용도 지역 지정할 때 있지요. 지금 특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안 거쳐도 용도가 변경되고 지정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매립을 했으면 요거는 꼭 매립의 목적이 그러죠?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동일하다면 특례 인정하지. 그래서 이웃한 용도지역과 목적이 동일하면 매립의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데 지체 없이 고시는 해줘야 돼요. 지정 고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과 다르거나 2개 이상의 용도지역하고 이웃하고 있으면 절차 다 거쳐서 정해줘야 돼요. 특례 인정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지역으로 의지하는 게 있었죠. 그게 왜 항만구역, 어항구역, 인공유수면. 어항구역, 항만구역인 공유수면이 원래는 용도가 없지만은 항만구역, 어항구역 이놈이 어디하고 연접하고 있으면 그럼 이제 바다라도 도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고시할 필요도 없어요. 따로 고시해야 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를 묶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지정하고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지정하잖아요. 얘들은 도시지역에 연접할 필요도 없이 얘네들 중에 하나가 지정되면 그 동네 무조건 도시지역 돼버려요. 그 다음에 전원개발사업구역이라도 수력발전소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되죠. 그거 뭔지 확실히 이해가요? 수력발전소라는 것은 하천 계곡을 막아서 댐을 만들잖아요. 댐 막아가지고 소양강 댐처럼 낙차용해서 수력 발전을 한단 말이지. 근데 거기가 인구 산에 밀집돼서 도시적 되면 안 되지. 수자원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차라리 자연환경 보전적 대상이 돼야지. 그러니까 수력 발전소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은 도시적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면적의 송변전 시설만 설치하는 경우 있잖아요. 걔들이 도시적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외하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리지역 안의 특례. 그러죠? 관리지역 안에 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얘는 저절로 용도가 뭘로 바뀌어요? 농림지역으로 변경돼. 왜? 농지법 적용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관리지역 안에 산림 있죠, 산. 여기다가 보전산지 지정하면 얘는 공익적으로 보존해야 되겠다. 임업용으로 산림자원 활용해야 되겠다의 목적에 따라서 고시를 달리한다니까. 그래서 농림지역 안에 산림에 대하여, 관리지역 안에 산림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하면 얘는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목적에 따라 둘 중에 하나로 고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고시하는 바에 따라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거쳤다고 안 거쳤다고? 안 거쳤으니까 특례지, 특례. 자, 그러면 우리 용도 지구들도 있지요. 용도 지구 지정하고 변경할 때 반드시 언제나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해야 된다. 그럼 맞을까 틀릴까요? 맞죠? 용도 지구 지정할 때 절차 안 거치는 특례 배운 적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경우는 고도지구로, 이러이러한 경우는 방화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런 거 있었냐고요? 이 특례는 용도 지역에 대한 특례일 뿐이에요. 도시적으로 된 것으로 보내, 이웃한 용도로 된 것으로 보내 하는 거 있지요? 그것은 용도 지역에 국한한다니까요. 지구구역은 없어. 그래서 용도 지구구역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반드시 도시군관리 위반 결정을 해야 되지만 용도 지역 쪽에서는 그러한 아니 생략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도 지역 지정이 특례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뭔 얘기인지 알죠? 아무리 해도 또 다른 게 다시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14페이지 오른쪽에 가로 3번에 용도 지역에 환원 있나요? 이게 이건데 아까 말이에요.
관리지역 안에서 예를 들어서 더 쉽게 농림지역 있지요? 자, 농림지역이란 농지 아니면 산림이란 얘기죠. 여기다가 대규모로 한 200만 평의 신도시 만든다고 택지개발지구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200만 평 이 부분은 농림지역이에요? 도시지역대요? 그러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이런 거 묶이면 도시지역 바뀌잖아요. 그런데 택지개발지구 떡하니 묶어놓고 사업 안 하고 띵가띵가 방치를 해요. 그러면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택지개발지구 풀리거든요. 그래, 풀릴 때는 농림지역으로 돌아가 안 돌아가요? 돌아가 버리지. 그런데 200만 평을 지정했잖아요. 그리고 택지개발 사업 해버렸다니까 불도저 밀고 탁탁 하고 그리고 싹 다 밀어버렸지.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면 택지개발지구가 있을 필요 없지. 끝났으니. 그래서 택지개발지구에서 풀리면 얘는 옛날로 돌아가냐 이 말이요. 그렇지. 안 돌아갑니다. 이런 게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런 대화될 때 강의가 덜이면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강의한 사람은 강의가 언제 제일 쉬우냐? 9, 10월 달 제일 쉽다. 왜? 그때는 이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대화가 톡톡 되거든요. 제일 힘든 때는 언제라 그랬을까요? 11월 달이요. 11월 달. 여러분들 1월 달 했지만 보통 11월 달 하잖아요. 11월 달 사태를 아시죠? 공법이 뭐예요? 이러고 있는. 자, 오늘 하는 게 뭐나요? 무슨 과목이에요? 그러면 공법 이러고 난다. 무슨 법? 공법. 농지법인지 개발법인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민법의 대리가 김대리, 박대리, 유대리인지 그런 사람 모아놓고 오늘날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의는 9, 10월이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선생들은 제일 쉬워요. 툭툭툭 하면 연결되니까 11월, 12월, 1월, 2월 달 강의가 제일 힘들어요. 완전 맨땅이니까. 그래서 그때 허벅지 찔러가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자, 15페이지 드디어 여러분 좋아하는 용도, 지역.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추임새를 넣어줘야 돼. 그래야 되지. 뭐 이러면 안 된다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줘야 그렇지 하고 미친 듯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뭐 강의라는 게 공법은 너무너무 딱딱한데 진짜 딱딱하잖아요. 딱딱한데 가끔씩 이렇게 웃고 이렇게 해야지. 사는 게 뭐 별거 있나요? 그러죠? 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자, 분필은 어디 갔어? 분필도 숨겨놓고 쓰나? 이 집은? 좋은 분필이 어디서 있었는데. 자, 용도, 지역 들어갑니다. 일단 우리가 풍무동에 땅을 살려고 저 땅 길 건너 땅을 사고 싶어요. 한 200평을. 땅을 살려면 땅 살 때 제일 먼저 등기부 확인해야 되죠. 여러분 손으로 확인하는 건지 알잖아요. 중개사 말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중개업자면 손님들한테 굳이 믿으라고 하시고 여러분들 손님이면 믿지 마시고 등기부 확인했죠. 등기부 확인하면 등기부를 띄었을 때 뭐 하려고 등기부 띄어볼까? 이 땅이 이 사람 건가 아닌가? 그러죠? 그 땅에 담보 잡힌 게 있나 없나? 그 위에 뭐 지상권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그 등기부 띄면 확인되잖아요. 등기부 띄어보면 또 면적은 얼마인지 지목이 뭔지는 알 수 있나요? 등기부 띄어보면 등기부의 지목도 알 수 있어요. 면적도 알 수 있어요. 등기부의 표제부 표시란에 뭘 표시해줘요? 경기 김포 풍무동 15 대 33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다 알지. 그걸 지목도 알지. 그러면 면적도 알지요. 그 다음에 갑구에는 김만수, 얼구에는 국민은행, 그죠? 그렇지. 은행에 건지당이니까 얼구지. 그 얼구 이 얼굴 말고. 아니 뭐 구강 구조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들어야지. 갑 어른 날 얼구 이거 아니야. 얼구. 암만 해도 구분 안 되네. 그 다음에 대장 띄어봐야 되죠. 대장. 그럼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항상 토지 대장하고 그다음 플러스 지적도
까지 띄어야 돼요. 왜? 가니까 도로가 있네? 그러죠? 중개업자가, 도로 멋있게 놨습니다. 다 건물 지으면 된다고 조망 죽이잖아요? 도로가 딱 있다니까. 그래서 샀다고. 근데 김포시청 가서 건축가가 신청했더니 도로가 없대네? 이 미친놈 그 도로 봤다고 내가. 어르신 지금 벌써 7번째거든요. 이러는 거야. 뭐라? 어르신 지금 7번째 당하고 있다고. 그 땅 가지고. 또 사기 당한 거지. 우리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가 나와야 되잖아. 현황 도로가 아니고 그러죠. 그래서 27도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지적도에는 도라고 돼 있잖아요. 약자 표시하니까 임이라고 돼 있고. 그 지적도 띄고 대장 띄고 등기부 띄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다 띄었으니 저 땅에다가 건생 주유소 설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요? 모르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직 갈 길이 멀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띄어야 돼. 딱 띄었더니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되잖아요. 그럼 도시지역이요? 아니요? 아니, 관리지역이잖아요. 드디어 그때부터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알고 나면 서류들이 뛸 때 내가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면 남의 얘기를 안 들어도 돼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으면 이 새끼가 나한테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알 수 있다니까. 내가 모르니까 얘 하는 얘기 다 그런 것 같잖아요. 반박할 것도 없고 질문도 못해. 모르니까. 그런데 만약에 중개업자한테 가서 사장님 이 땅 살라고 하는데 한번 갑시다. 다 봤어. 그러면서 딱 메모해 주는 거야. 자, 지금부터 내가 이 메모에 쓴 서류 좀 띄워주세요. 딱 제출하면 중개업자가 찌릿찌릿한 거다. 이 새끼 이거 뭔 놈이요? 이러던데. 그러면서 토지연결 확인서하고 다 해가지고 세금 관련된 이 서류 띄워달라 얘기하면요. 그 다음부터 정상적으로 합니다. 속일 생각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일단 이 용도 지역이 토지연결 확인서 맨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래서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게 바로 용도지역이 4개, 인구산업 밀집되어 있고 밀집이 예상된 곳은 뭘로 지정하고? 그럼요. 자연스럽게 개념도 정리해야 돼요. 인구산업이 밀집이 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된 곳도 대상으로 해요. 미래를 위해서.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하거나 그러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자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라는 데도 있지요. 농림지역은 어딜 대상으로 농림지역 할까요? 농지라면 뭘로 지정된 곳? 또 실체가 또 살짝 지금 계속 듣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념 알맹이 안 외우고 있잖아요, 지금. 농지라면 뭘로 지정된 곳? 농업 뭐라고요? 10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농업진흥지역. 산림이라면?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그것도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시지역 안에도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있다는 얘기죠. 그러지요. 그것은 도시지역 지정했으니까 거길 대상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도 보전산지 지정된 곳은 용도를 뭘로 지정할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중에. 그렇죠. 녹지지역이지. 그것도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중에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 그죠?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생산녹지는 농업지역, 생산을 위하여 개발용 농업진흥지역일 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이라 하면 농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항상 인식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농지 아니면 산림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자, 그러면 이런 걸 왜 지정하냐? 이 땅에 건물로 뭐 지을래? 이런 것만 지어라. 몇 층으로 지을래? 이런 규모로. 이 두 가지예요. 용도 지역 제도는 간단해요. 건축물 지을 수 있는 종류, 크기 두 가지만 규제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용적률이 이만큼인데 너무 높네. 고도를 잘라야 되겠다. 용도 지역까지는 안 되잖아요. 고도지구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 지을 때 이거 화재가 너무 심하게 자주 나네. 내화로 짓도록 유도해야 되겠다. 그것은 용도 지역으로 안 되잖아요. 방화지구로.
건물 짓는데 좋아. 이 천년된 사찰 문화재가 미친 듯이 주위에 다 있어요. 근데 일반 콘크리트 들어서면 안 되지.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그래서 용도 지역하고 지구의 차이점은, 용도 지역이란 놈은 건물의 종류하고 크기만의 평면적 규제만 하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용도 지구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 용도 지역 위에 추가로 부가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런 표현들이 개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론에서 공법 내용이지만. 그 다음에 이 넷 중에 아무것도 지정 안 된 땅도 있다고 없다고? 우리 동네 말로 천지 빛깔이요. 온 천지요. 섬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아요. 세 번째로 많다고. 어디가 1등, 2등인지 내가 못 봤어요. 아마 그린스 아니면 일본 이 중에 하나겠지만, 그렇게 많은 섬을 우찌게 다니면서 여기는 농림지역이요, 여기는 자연환경, 철새가 많고 많이 안 된다. 그 다음 휴전선 일대하고 매립지역, 그죠? 미지정된 곳에서 개발, 건축은 할 수 있지. 그럴 때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보전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요. 자, 그러면 또 가보는 거예요. 참 강의 공부가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자, 그런데 야가 미지정된 곳이요. 여기에 땅이 A라는 사람이 100평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여기는 A는 어떤 건물은 지을 수 있을까? 건축허가 받아서. 예?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 지을 수 있다니까? 농어가 주택. 초등학교는 안 짓겠지, 개인이니까. 그 다음에 조례가 정한다면 일정 건생 중에 점포 같은 것도 바로 양의장으로 가지 말고 종교 관련된 거. 그것도 종교 집회장도 지목이 종교용지여야 하니까 새로 밀어버리고 지목을 종교용지 바꿔서 짓는 건데 허용되지도 않아. 절터가 있을 때 거기다 절 짓고 기도원 짓고 이런 거는 될 거야. 지목이 종교용지여야 하니까. 그 다음에 양어, 양식장, 묘지는 나중에 다 끝내고 가야 돼. 송어 양식장 이건 설치해줘야지. 그 다음에 국방군사, 하수 처리 시설 이건 개인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종초, 묘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만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미지정된 용도가 미지정 토지연계관에서 혹시 사람이 이런 게 알 수 없잖아요. 용도가 표시가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땐 허걱 손님하고 다 놀래가지고 이거 서류 잘못했나? 김포시청 공무원에 갔더니 이게 웬일이요? 공무원도 몰라요. 그때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용도가 미지정될 수도 있다. 그죠? 우리 배운 대로. 그때는 말입니다. 다 들어봐, 김포시 공무원 여러분. 그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고 법이 돼 있어, 법이. 그러면 못 믿는 편이잖아요. 교과서 딱 들이미면 돼요. 바라고. 펼쳐가지고 줄 딱 쳐가지고, 그러죠? 깽깽깽깽 하는 거예요. 어차피 줄 쳐졌잖아요. 자, 아니 내 말이 왜 틀려요? 탁탁탁 들어가잖아요. 지금 뭔가 머릿속에 확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이런 조문 하나거든. 이런 조문 하나를 관청의 공무원들, 오래된 공무원들이 알겠냐고. 모르니까 지리 회신 들어가는 거예요. 전국의 건축행위가 얼마나 많이 벌어져. 그러죠? 그 많은 법조문, 판례라든가 조례라든가 이걸 공무원이라고 다 아나? 몰라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다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하니까 중앙정부가 법조문 다 판례 검색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정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건폐율은 얼마까지만 지어라? 20%. 용적률은 80%. 오케이. 그 다음에 도시지역 지정되면 야는 또 세 군데서 관리하잖아요. 자, 얘를 주거지역으로, 그 다음 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으로 나눠. 주상, 공록. 이놈은 도시지역. 그러니까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도시지역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콤마 3종 일반, 준주거, 일반 상업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서류는 조금씩 약간 다른데 가로치고 준주거 이렇게 표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지역이 아니다, 관리지역, 계획관리, 농림지역 이렇게 되면 이런 거 없지. 농림지역 끝, 관리지역 끝.
그래서 도시적 일대만 들어가요. 주거지역은 또 상업지역은 공업지역은 녹지지역은 그러죠.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전용은 일종이죠. 객관식 공부는 또 시험 내는 거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시험 내는 걸 뭘 내냐? 이거 종류나 물어보든지 개념 틀리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 맞춰서 하면 되지. 양보 아니요. 뭘 양보하냐 그러면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한다. 그걸 금방이네 또 그러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종류에 따라 양보하려고. 쉽네.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고,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고, 편리하게 조성하려고. 그러죠? 저중고 층수에 따라서 저층은 몇 층 이하를 말할까요? 중층은요. 신뢰가 안 된다면 교과서에 메모 엄청 해서 수업 시간 내가 하는 얘기 다 써놨었거든. 거기에 없으니까 이렇게 딱 벌어지잖아요. 책 없으니까 딱 좋아. 18층 또 쓰려고 그랬죠 지금. 18층 이하까지가 중층이에요. 근데 거기에 몇 년 전에는 18층 이하라고 했는데 법조문을 그거는 개정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중고층, 중고층 편리하게 조성하려고. 개념은 요거 하고 있죠. 요거에 제일 잘 나와. 왜? 이건 너무 쉽잖아요.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걸린상업, 유통상업. 이 중에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기능 정진하려고 하면 유통기능 정진이잖아요. 걸린 지역 안에서 일용품 서비스, 가만히 있어봐 얘기 좀 다 하고, 일용품 서비스 공급 나오면 걸린 상업, 일반적인 상업기능 나오면 일반상업, 도심 부도시화 시키면 중심. 저런 거 틀리면 그러면 안 돼요.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중화공업, 환경을 공해성 공업을 수행한다 그러면 전용공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나오면 일반, 그 다음에 경공업, 그 밖에 주거, 상업, 업무, 경주, 달리기, 경주, 준재, 준주거도 주거기능 플러스 업무,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할 때, 자체기능 플러스 다른 기능이어요. 토요일날 막 공법 하는 게 어때요? 시간표 바꿔가지고 세법보다 바꿔. 세법을 목요일 가고 공법을 막 해가지고 여유롭게 오후에도 쫙 길게. 좋네. 콜? 세법 선생님 목요일날 쉬어요. 그럼 목요일날 가고 나 토요일날 오고 공법 양 많으니까 천천히 3시, 4시까지 하고. 좋네. 허허거리지 않고. 그러죠? 바깥에 들으면서 원장님 얼굴이 노래졌습니다 지금. 자, 녹지 지역은 다 모니터 하고 있거든요. 욕하는지 안 하는지.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시간표를 지 혼자 결정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가세요. 가슴 벌렁이고 있어요. 자, 녹지는 보전 녹지, 생산 녹지, 계획 녹지. 바나나 줬더니 틀리게 대답하잖아요. 자연 녹지, 보생자 800배. 이건 그렇게 해줘야 돼요. 보생자 하고 무조건 딴 것보다 800배 때려주고 딴 얘기 해야 돼. 용적률 80, 100배, 건폐율은 20, 20, 20. 이 셋 중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녹지 그러면 제한적 개발, 자연 녹지. 그러죠?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 유보시키는 데가 생산 녹지.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농지들이 있죠. 농지들. 걔들이 다 이거.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안에 공원이 있고 산이 있잖아요. 도시지역 안에. 야들 다 보전 녹지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훼손 못하게 그린벨트로 묶고 있잖아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다 이중으로. 요거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면 다 지정 변경하잖아요. 얘들 하잖아요. 아까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니까 얘들을 걔들이 한다니까. 그 선거하러 다니면서 내가 되면 이거 다 바꿔줄게요, 뽑아주세요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라고 야들 다 그린벨트를 묶은 거 아니에요.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임되는 경우 빼고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런 데 가보면 다 말뚝 박혀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권한을 자꾸 견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만약에 그런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없으면 얘가 일리 간다는 건 있어도 얘들을 일리 가는 놈이 있을까? 여러분 김포시장이 다니면서 여러분 상업지역 준주거 3종 1반 다 보존녹지 받고 줄게요. 아파트가 나발이고 아무것도 못 지어요. 그런 놈 찍어줘요? 여러분 여기 땅 천지 논밭 많잖아요. 토백이들 되면 녹지를 다 3종 1반 준주거 바꿔가지고 신도시 그놈 찍어 안 찍어요? 다 찍어주지. 땅 있는 사람들. 우리처럼 땅 없는 놈은 나쁜 놈 그거 안 찍어주지. 땅 없는 사람은 그것이 뭔 소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했지만 개발제한구역하고 저 수산자원보호구역 있죠. 그것은 막 중앙정부에서만 하자. 함부로 손대지 말게. 그래서 이중으로 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 요거 도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아직 세분을 못했지요. 그때는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데가 계획, 이쪽으로. 농림지역과 유사한 데가 생산, 보전관리. 그러면 관리지역을 지정해 놓고 아직 세분을 못했지. 그때는 보전관리지역에, 보전관리지역이라고만 하면 안 돼.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보전관리지역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용도지역은 게임 끝. 그 다음, 첫째, 이거 왜 만들었을까? 어떤 건물 지을래? 거기 맞춰 허가해 줄게. 종류. 그 다음에 건폐율은 얼마로 할래? 용적률 얼마 할래? 규모. 두 가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디 가냐면 15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건축할 수 있는 것 한 장 넘어가면 까만 박스가 있잖아요. 이런 거 진짜 특강하거나 막 백선 이런 거 할 때는 이거 못 하거든. 이거는 사실은 시간 관계상 얼마죠? 오늘 널널이하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세요. 전용 주거 있지요. 일종 이종 다 똑같아요. 전용 주거에서는 이것만 짓게 해준다. 이거 외에는 건축허가 안 떨어져. 그러면 시행령에 따르면 첫째 박스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단독주택 지을 수 있는데 자 가로치고 뭐는 제외하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라는 겨 아니라는 겨? 번개처럼 그 대답 쪽에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죠. 무슨 그 왜 에리언 같은 영화 있잖아요. 소리가 나면 휙 해가지고. 자, 단독주택은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 중에 들어갔지? 단독 중에 요거 뺀 나머지만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야가 단독이 아니란 얘기 아니잖아요. 오케이, 신중하세요. 그 다음에 일종 건생 중에 가목부터 가목까지 사목 이런 말 나오죠. 처음에 막 가목이 또 뭐요? 가, 나, 다, 라, 마, 가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건너뛰고 사도 지을 수 있고. 우리 혹시 일종건생에 어떤 거 있는지 혹시 풍문으로 들어본 적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일종건생 아침에 동네 한 바퀴 삐, 동네 슈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 면적 합계. 자, 두 번째 길 건너 지하다방 카페 찻집 떡집 뭐 빵집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커피 한 잔 얼마? 300, 그렇지, 300 미만일 때. 그 다음은 왜 이리 꾀죄죄 하냐고. 임용원 목욕장 세탁소, 그렇죠? 바닥 면적 없이. 그 다음 왜 이렇게 부실하냐고. 이럴 때 부실하다 했는데 갑작스럽게 골프 치고 볼링하고 뼈 다 부러진다고 그랬죠. 그 아들이 이종 아무리 맞아도 안 죽는 탁구장, 체육도장. 탁구 시간당 얼마? 500 미만. 500 넘어가면 운동시설이랄까. 참 편하게 사셔요. 비슷하면 2종 아니면 1종 이러지 말고 운동. 그래서 맞아 죽는 것도 다 2종이에요. 볼링, 당구, 골프, 테니스, 뭐 에어로빅장 이런 거 다 2종. 그 다음
삐끗 했잖아. 삐끗. 허리 삐끗 넘어지고 팔 빠지고 이빨 깨지고 막 병원 가야 되죠? 아니라니까요. 병원은 의료시설이란 거. 아실만한 분들이 그래.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이런 거. 그 다음에 조산원, 산후조리 나왔죠. 다음 단계가 동사무소와 그 일당들 출생신고하라. 동사무소, 파출소, 서방소, 지역의료보험조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와 일당들 1000 미만. 다음 단계가 동민 여러분 딸 둘 낳았다고 말회관, 말공동자문회 구판장 이거 그렇게 해서 다 외워줬는데 또 다 반납했네. 그죠? 그 다음 동네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대표소, 공중 화장실, 지역아동센터, 부동산 중개사무소, 면적이 9평이 안 되는, 그러죠? 이게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까지요. 그래서 가부터 바까지가 바로 그거요.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첫 번째 박스에 일정 건생 중에 가목부터 어디까지? 바목까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가는 건 그렇고 일정 건생은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꾸 듣잖아요. 자꾸 노출될 때 그것이 아는 것이 되는 거고 점수가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례가 정한다면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주택이란 말 나왔죠. 그렇다면 일정 전용주간에서는 자 박스 처리 딱 해서 조례까지 허용하면 단독주택은 다 지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동주택 중에 뭐하고 뭐를 아이고 연립하고 다세대니까 조례가 정한다 하더라도 아파트먼트는 못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3호 일정건생에 아목 뭐 바드 천명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냥 남은 일정건생 다 지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단독 연립 다세대 지을 수 있지요. 그러면 사람이 살 때 가장 필수 시설이 일정건생 다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정건생 중에 할렐루야 종교죠. 종교.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정건생 중에 종교 집회장은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미만? 그럼요. 이런 대화잖아요. 이정건생 동네 교회 갈 때 헌금 500원 500 이상이면 종교시설. 그래서 이정건생 종교집회생 되고 문화집회는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도 설치할 수 있고 1000 미만의 종교시설까지. 그 다음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없네요. 노유자 시설하고 주차장 그러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용주거는 좀 봐놔야 돼요. 뭘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연환경하고요. 백선에는 이걸 못 넣거든요. 어떻게 그걸 다 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정건생 그 다음 할렐루야 되죠? 할렐루야 그럼 되지 뭐 우리끼리 그 다음에 뭐 남는 게 없어요. 초중 고등 학교 그러죠? 대학교 없이. 그 다음에 우리 집 살다가 학교 오다가 다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들렀다가 그죠? 그 다음 어른들 신경 써야 되니까 노이자 씨 어른들 만나고 올라오면 차 대고 와야 되니까 주차장 외에는 설치할 수 없어요. 이 일정 전용주관에서 주유소 설치하려고 땅 사면 사라고 사지 말라고. 주유소는 건축물의 용도가 뭐가요? 어? 그래도 근처라도 갔네. 주유소 용지 그럴 줄 알거든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여기 없죠.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개업이에요. 중개업 실무. 저 모서리에 땅이 딱 있어가지고 내가 토지연계획 황에서 띄었더니 일종 전용주거야. 근데 땅 사는 사람이 저기다 모텔을 한 4층으로 짓고 싶어 해. 사라고 사지 말라고. 숙박시설 없잖아요. 다세대 주택 지으려고 그래요. 사라고 사지 말라고. 연립 다세대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해야 돼. 김포시청 확인해야 돼. 김포시 조례로 전용주거 안에서 연립 다세대 허용하나요? 아, 허용합니다. 보통 지자체는 여기서 정한 건 다 허용하고 있거든. 그러면 건축가가 해준다는 얘기지. 그럼 땅 사도 되잖아요. 그러죠? 주유소 설치. 아, 코너 죽이는데 이거 SK 주유소 안 된다고.
보이죠? 그러면 진짜 좋은 방법이 있어요. 주유소 설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전용 주거잖아요. 엄청난 힘을 동원해가지고 이 동네를 용도 변경하면 돼요. 그럼 누구를 움직여야 될까? 경기도지사지나. 그죠? 제명이 불러다가, 김포시장 불러다가, 김포시에서 입안해가지고 경기도에 가서 도지사가 결정해줘야 되잖아. 이런 일이 실제 있을까 없을까요?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분당에 그 엄청난 분당에 그 판교 IC 오른쪽에 파크뷰 아파트 40몇 층짜리 있어요. 주상복 엄청난 비싼 거. 그 건이 바로 그 건이었어요. 그게 자연녹지였거든. 근데 40몇 층짜리 주상복합을 지어? 말이 안 되죠. 그 당시 실세를 동원해가지고 땅을 딱 매입해 놓고 이 용도를 다 바꾼 거예요. 일반 상업적으로. 용도 변경이 시도지사 대도시 아니요? 국토교통부니까 권력 잡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용도 변경해가지고 그 용도 변경하자마자 땅값이 엄청 뛸 거 아니에요. 그럼 땅 가지고 쓰니까 벌써 대출로 돈 땡기잖아요. 그리고 선분양하니까 또 돈이 엄청 들어오지. 고급으로 지으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로비해주고 힘써준 사람한테 아파트 두 채 줘버린 거 아니에요. 또 주택 본인한테 주면 뽀록 나니까 사위한테 주고 저기 뭐 이상한 며느리 오빠한테 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나중에 기자들이 다 까발렸지. 그렇게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멕시코 그런 데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나라는 깨끗한 나라에 따뜻한 나라. 우리나라 그런 일이요. 멕시코 이런 데는 있잖아요. 수백 명 총으로 쏴 죽이고 난리나. 그 뭐 경찰청장도 총 맞아 죽고 뉴스 봤죠? 마약 단속하다가 경찰청장도 총 맞아 죽고 난리나. 판사도 죽고 뭐 대통령도 위험해서 못 살고. 그런 나라에서는 비일비재한데 우리나라는 깨끗해가지고. 그래서 전용 주거 지역에서 요렇게 한두 번 본 거하고 아예 안 본 거하고 나중에 문제 툭 나왔을 때 당황해요. 여기 정한 거 외에는 못 지어요? 그 다음에 이종 전용 있지요? 똑같은데 첫 번째 박스에 단독 밑에 공동주택으로 됐죠? 그러니까 이종 전용도 일종하고 똑같은데 아까 일종에서는 연립 다세대만 짓는데 이종은 공동주택이니까 법적으로는 아파트도 다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가 용적률이 150%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지을까?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일조권 제한 받는 거 알죠? 전국 방향으로 인접대지로부터 높이의 2분의 1 띄어야 되잖아요. 그런 아파트 10층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겠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가능해도. 그러죠? 그러니까 공법은 많이 알수록 땅 번호 눈은 밝아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용주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지요. 딱 지정했다. 이 안에서 뭘 지을 수 있냐? 대통령령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지을 수 있는 게 농어가 주택하고 초딩하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지을 일이 없잖아요. 그럼 농가주택 하나 딸랑 그러죠? 그 다음에 조례가 정한다면 또 세트 메뉴가 일정건생 할렐루야거든. 일정건생 할렐루야는 어디로 다 된다 이렇게 알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요, 제가 암기하기 좋으라고 할렐루야라고 하지 뭐 교회 댕기고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 안 해야 돼요 진짜. 그렇다고 절이라면 좀 이상하잖아요. 통칭해서 절이나 성당 뭐 기도원 사찰 다 합쳐서 할렐루야와 일당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관련된 거예요. 자막이 나가고 있어. 오해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특정 종교 폄하할 의도가 없다고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참 이런 거 해결 다 해줘야 된다니까. 이게 안 하면 또 동영상 보다가 있잖아요. 저 죽일 놈 저거 말이야 이렇게. 참고로 저 일요일마다 교회 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오면 이제 일정건생하고 두 번째 이제 종교집회생 또 나오죠. 또 종교시설 다 지목이 종교용지니까 새로 조성하는 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전체 보세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있잖아요. 국립공원 이런데 땅이 참 위치 좋아. 여기다가 내가 기도원 짓고 절 짓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할 때 그 땅이 지목이 종교용지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임야다, 전이다, 지목 변경해야 되잖아. 근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 짓는 건 안 되지. 그 다음에 동식물 관련해놓고 양어장, 무지개 송어 양식장. 야, 이거 무지개 송어 먹어봤나요? 회? 회를 썰잖아요. 색깔이 7가지 색깔을 쫙쫙 빨주노 파란 쫙 한 점씩 먹을 때마다 반짝반짝해요. 안 먹어봤잖아요. 먹어본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요. 색깔 7가지로 쫙 나옵니다. 진짜 아까워요. 밤에 불을 끄잖아요.
빛이 확 남는 있어요. 야광곡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수등 처리시설하고 약간 미친 것 같아요. 그죠? 주말에 강의하니까 하수등 처리시설하고 군사시설하고요. 국방군사시설하고 발전시설하고 묘지 관련.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대로 시험 나오기로 했어요. 자, 내 문제 유형을 볼게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면 가로치고 조례는 제외한다. 이렇게. 그래 내야지. 한 개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농가주택 아니면 초등학교 둘 중에 하나를 냅니다. 답이에요. 그죠?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허용되는 것. 전국 공통. 두 번째 박스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것. 그럼 시험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것 고르시오. 조례 포함. 조례 포함해야 지문이 4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위아래 박스 있지요. 다 합쳐서 여기서 정하지 않는 거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면 조례까지 포함하면 농가주택, 초등학교, 일종건생 할렐루야. 그러죠? 그 종교집회장, 종교시설 낼 때는요 부담스러워요. 꼭 지목이 종교용지임이라고 써줘야 되거든. 그래서 걔도 잘 언급 안 해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하수처리시설을, 군사시설을, 발전시설 댐 막아서 설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 양식장하고 마지막 인생 종점. 그럼 자 여기서 묘지 관련 시설은 어떤 걸 말할까요? 봉안당, 동물전용, 낙골, 사체, 건조장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든 애완견이 죽으면 장례 치러야 되잖아. 이 장례식장이 장례시설이고 거기 가가지고 화장하고 낙골당 집어넣어야지. 야간 묘지 관련 시설이라니까요. 그죠? 화장장, 낙골당 같은 거 설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드디어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이런 걸 짓더라도 규모 얼마냐 나오겠지요. 아구가 탁탁탁 맞아 들이치잖아요. 이게 진짜 백선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강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지금 건폐율이 뭐니 용적률이 뭐니 이거 입에서 안 나오면 고문을 해야 돼요. 전기의자 앉혀가지고 부르라고 건폐율이 뭐냐고 대지 그저 고문해야지. 그러면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원래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대지가 100평이면 건축 면적 70평을 지을 수 있다. 0.7이죠. 0.7 100이 싫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이렇게 해준다. 이거 그렇게 참 이게 용적률도 대지 면적분의 무슨 면적 연면적인데 봐요. 대지가 100평 연면적 100평 1분의 1 1이잖아요. 얼마 뻘쭘해요. 그래서 뭐 시설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100% 그러니까 100배를 짓는 줄 알고 1500%면 1500배요? 1500%는 15배란 얘기죠. 그러지 이제 겨우 이제 돌을 텄네. 이때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인데 이때 4가지는 용적률 할 때 뺀다는 거 알죠? 자, 뭐이 빠지는 게 뭘까? 아니 가만있어 봐봐. 지하층의 바닥 면적, 지상층의 주차장 부분 부속으로 쓸 때 건물 있는데 옆에 주차장으로 쓴다.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은 초고층 건축물의 비난한 점이요. 또 대피 공간이라고 한번 떠들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법령에 따른다 해가지고 지금 나오잖아요. 건폐율은 전용은 일반은 3종이 그러니까 3종하고 전용은 똑같네. 준칠이 9, 8, 7, 8 7, 7, 7 둘 해놓고 다 20이 아닙니까? 요 계획관리만 40%까지 허용하자. 용적률 더 쉽지.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900, 1100, 350, 300, 350, 400, 800, 100 좀 깔고 해야 돼. 80, 80, 80, 80.
여기서 나오는 이 기준이 75점, 70점 레벨이에요. 그 다음 되게 어려운 거 낼 때 비비 틀어서 낼 때 특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특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봐요. 농림지역 안에 관광, 휴양, 개발, 진흥지구 지정했다. 얘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될까 안 될까요? 자, 지구단위 지정하면 최대 용적률은 얼마까지냐? 몇 프로? 120, 또 150, 또 가요, 계속 500까지 가겠는데? 뭔가 이게 있긴 있는데. 자, 봐봐봐요. 그거 안 나와. 그게 안 나와. 안 돼. 그걸로 안 돼. 책 찾는다고 뭐. 자, 봐봐요. 농림지역이면 국토법령에 따르면 건폐율은 얼마? 용적률. 그런데 여기다가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했지요? 그러면 개발진흥지구를 도시지역 외지역에 지정하면 건폐율은 얼마까지? 개발수산 4글자 40%, 용적률은 얼마까지? 개배기, 공배기까지 조례로 허용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상태가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40%, 100%까지 허용되죠. 그러면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다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했잖아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그제 지구단위 할 때 개발진흥지구가 주특기는 계획관리지역, 산업유통은 계생농, 관광휴양은 도시지역, 외지역이면 다 된다고. 그럼 지구단위 계획 지정 대상이 되지. 그때 지구단위 계획을 몇 년 내 짜라고? 3년 내. 그 짤 때 3번, 5번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면서요. 5번이 뭐에 관한 것?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때 건폐율 정할 때는 저 기준의 1.5배, 용적률은 2배까지 완화한다. 그러니까 이게 40% 아니요? 지구단위 계획 짤 때 1.5배니까 60%로, 여기 100%를 2배니까 200%로 지구단위 계획 짤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럴 때 그런 문제 낼 때 이걸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준도 알아야 되고, 도시 외지역에 이런 거 지정할 때 특례도 알아야 되고, 지구단위 대상인 것도 알아야 되고, 얼마 완화되는지 알아야 결론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뒷골 땡기네. 그죠? 아직은 여러분 레벨하고는 안 맞아. 그러면 다 알고 대답까지 해놓고 안 맞다 그러면 어떡해. 자, 그러면 요거 일반적 기준 있지, 이걸로도 충분히 합격해. 75점 깔끔하게 나오는데 뭐들 나 85점까지 해 이런 거. 그죠? 85점 해서 남아서 국 끓여 먹나? 75점 되지. 그러죠? 그러면 17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건폐율 조정이 있죠. 커뮤니티 박스 있잖아요. 자, 얘가 일반적 기준이에요. 자, 취락지구가 똑같이 지정됐다. 도시 외지역에 얼마까지 할 수 있다? 60%. 그 다음에 B번에 개발진흥지구잖아요.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턱 지정하면 얼마까지? 40. 수산자원 보호구역 묶여도 40. 개발수산 40. 자연공원 묶이면 60. 공원에 취락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두 개가 60이다. 개발수산은 40이고 농공단지 농취리 70. 국가산업단지 80. 한 장 넘어가.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굳이 외우는 건 아닌데 한번 들어보면 좋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되면 20%가 아니고 40%까지. 자연공원 취락지구 묶인 곳은 60, 농공단지 묶이면 70, 국가사업단지 묶이면 80%까지 조례가 허용할 수도 있다. 용적률도 개발진흥지구 A 보세요. 조정. 개발진흥지구 묶이면 얼마까지 허용? 100. 그래서 개배기, 공배기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 건폐율은 40%까지, 용적률은 100%까지 할 수 있네. 거기 그래 나오네 이제. 그 다음 수산자원보호구역 80이고 자연공원 100, 공백이 그러죠? 농공단지의 용적률은 제발 외우지 말라고 150%라고, 농공단지 용적률은 실데없다고 150%,
신경 안수 된다 150%. 농공단지 지정되면 건폐율은 얼마? 70. 용적률은 150. 그 다음 농공단지 안에 적용하는 법은 무슨 법? 풀어서 무슨 법? 11월 달이나 외우겠네. 11월 초에 그 옆에 있잖아요. 옆에 산업 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 자, 여기까지 벌써 1시간 갔잖아요. 5분간 같은데 그러죠? 1시간. 잠을 한 잔 먹고 올 테니까 이거 꼭 못 외운 사람 꼭 외우셔요. 이거